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안개가 늘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을 이름조차 안개골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줄기가 끊이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씨가 넉넉하고 인심이 좋기로 소문이 난 곳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산의 전기가 범상치 않게 가늘어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이 산신령의 노여움인지 아니면 큰 재앙의 전조인지 알 수 없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는 심성이 비단결처럼 곱기로 소문난 소년 민수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오직 어머니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리 깊고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평소 부지런하시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민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눈바닥처럼 까맣게 타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정성을 다해 다려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 아니라 마치 몸 안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기이한 증상이었으며 밤마다 열이 들떠 헛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드리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이 병은 세상의 약재로는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늘의 기운이 닿은 맑은 물만이 효험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물을 찾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매일 밤 정화수를 떠넣고 하늘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흐르던 마지막 물줄기마저 완전히 끊기고 마을 중앙에 큰 우물바닥이 갈라지는 기막힌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물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집집마다 비축해둔 물을 아껴 쓰느라 서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수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머니께 드릴 물 한 사발조차 구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고 어머니의 입술은 가뭄에 마른 땅처럼 하얗게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을 구걸해 보았지만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혹시라도 깊은 산 중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지 여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고개를 저으며 이 근방의 물줄기는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만류할 뿐 그 누구도 뾰족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뒷산 기슭에 앉아 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봄날의 꽃향기 같기도 하고 새벽 이슬의 냄새 같기도 하여 민수의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다독여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버들 할머니가 민수의 곁으로 다가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지그시 민수를 바라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물숲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선녀 쌤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그 샘물은 하늘의 전기를 머금고 있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곳을 찾는 길은 너무 험난하여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여 그곳이 어디냐고 다급하게 여쭈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산이 서쪽 능선을 따라 깊이 들어가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민수는 선녀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샘물을 찾는 것뿐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아직 별빛이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시각에 정성스럽게 씻고 헌옷을 단전히 갈아입은 뒤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 될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민수는 약사발 하나를 품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민수는 집 앞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절을 올리며 산신령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빌고는 서쪽 숲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은 생각보다 평탄했지만 숲이 깊어질수록 길은 사라지고 사방이 울창한 나무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민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는 낫으로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으나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무거워져만 갔지만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숲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기이한 안개가 피어올라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민수는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엄승해 왔지만 민수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그때 어디선가 작고 가녀린 날갯짓 소리가 들려와 민수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니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색깔을 띤 오색 나비였습니다. 그 나비는 금색과 은색 그리고 영롱한 푸른빛과 붉은빛이 섞여 있어 마치 보석이 날아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민수의 주변을 몇 바퀴 맴돌 따라오라는 듯이 숲의 더 깊은 쪽으로 천천히 날아가기 시작했고 민수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비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자욱했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험하던 길은 묘하게도 걷기 편한 평지로 변하는 놀라운 광경이 민수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나비가 분명 하늘이 보내준 안내자라고 확신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나비의 날갯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숲속의 신비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민수를 환영하듯 가지를 흔들었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소년의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아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험한 계곡으로 이어졌고 커다란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아 때로는 기어오르고 때로는 미끄러지며 나아가야 하는 고된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품 안에 있는 약사발이 깨지지 않도록 소중히 감싸 안으며 나비가 인도하는 빛의 궤적을 놓치지 않으려 눈을 부라리며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숲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아 사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간이 되었지만 오색나비는 여전히 밝은 빛을 내며 민수를 인도했습니다.
밤이 되자 숲의 소리들은 더욱 선명해졌고 가끔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겨냈습니다. 민수는 잠시 쉬어갈 곳을 찾으려 했으나 나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자 자신도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신발끈을 다시 꽉 조여 메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샘물을 향한 일념 하나만으로 버티며 민수는 숲의 심장부로 점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듯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민수는 이끼 낀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세워진 작은 공터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비석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여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소매로 비석에 낀 이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고 거기에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고 맑은 마음은 길을 연다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소용돌이쳤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함께 묘한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비는 비석 위에서 잠시 날개를 쉬더니 다시 날아올라 더욱 빠른 속도로 숲의 끝자락을 향해 나아갔고 민수 또한 지친 기색 없이 그 뒤를 쫓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은은한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려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곳이 바로 전설 속의 선녀들이 산다는 그 신성한 구역에 가까워졌음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고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아 민수의 마른 목청을 축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비는 이제 숲의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언덕 너머로 사라졌고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언덕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 험해서 몇 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상처가 났지만 민수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정상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석에서 신음하시며 물 한 모금을 갈구하시던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어떤 장애물도 소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수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소년의 진심은 고요한 숲의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언덕의 정상에 올라선 민수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자리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언덕 아래에는 사방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가 숨겨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은하수를 따다 부어놓은 듯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작은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달빛을 받아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고 물결 하나 일지 않는 고요한 수면은 마치 세상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의 마음마저 정화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선녀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감격에 겨워 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이나 샘물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색 나비는 샘물 위를 가볍게 날아다니며 축복을 내리는 듯했고 숲의 정령들이 소년의 도착을 반기며 부드러운 바람으로 민수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샘가로 다가가
손을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려 산시영님과 선녀님들께 이 미천한 소년의 정성을 굽어 살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긴 울림은 골짜기 전체를 공명하게 했고 샘물은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더욱 민수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약사발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샘물을 담았는데 물이 사발에 닿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퍼지며 사발 전체가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이 물이 어머니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확신에 짠 미소를 지으며 사발을 품에 꼭 안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품도 잠시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버들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민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을 가득 채운 약사발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릴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기에 민수의 발걸음은 거북이 걸음처럼 느리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라왔던 길과는 또 다른 풍경으로 보였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빛들이 민수를 위협하는 듯했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나이비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나비는 샘가에 머문 채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올라온 흔적을 더듬으며 숲을 헤쳐나갔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숲은 민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갑자기 거센 바람을 몰아치게 하거나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소년의 시야를 가리고 체력을 소진하게 만들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비바람 속에서도 약사발을 품속 깊이 감추고 자신의 옷을 벗어 사발을 감싸며 물이 오염되거나 엎질러지지 않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께 이 물을 마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이 맑은 물을 가지고 곧 도착할게요. 라고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을 채찍질했고 그 목소리는 거친 숲의 소음 속에서도 소년의 영혼을 깨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예전에 건강했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고 무릎에서 피가 흘러도 통증조차 나아가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숲의 어둠은 끝이 없을 것처럼 길게 느껴졌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이 민수를 덮쳤지만 소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가슴속에 품은 샘물의 온기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긴 시간의 사투 끝에 멀리서 마을의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자 민수의 눈에는 희망의 눈물이 고였고 마을의 윤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기력이 다해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품 안의 약사발만큼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잃지 않은 채 온전하게 지켜내어 스스로가 대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마른 우물가에는 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빈 양동이들이 굴러다니며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이제 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민수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마을의 모든 땅과 물길을 쥐고 흔드는 탐욕스러운 박찬봉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어디를 다녀왔느냐며 민수를 가로막았고 민수가 품에 숨기고 있는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강제로 확인하려 들어 민수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식당.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어머니의 약을 구해오는 길이라고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박찬봉의 하인들은 소년의 의심스러운 태도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품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이 혹시 소문으로만 듣던 산삼이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수는 사력을 다해 약사발을 보호하며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쫓아오는 하인들의 거친 발소리는 민수의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와 소년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동네 길목을 훤히 알고 있었기에 이리저리 미로 같은 골목을 누비며 하인들을 따돌리려 했었고 간신히 자신의 집 울타리 안으로 던지듯 뛰어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대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주저앉은 민수는 등 뒤에서 하인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지만 이내 어머니가 계신 방 안의 고요함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은 주인인 박찬봉의 허락 없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술 용기는 없었는지 한참 동안 욕설을 내뱉다가 물러갔고 민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사발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영롱한 빛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숲에서 보았던 오색 나비의 형상이 아주 잠시 비쳤다 사라지는 환상적인 광경이 나타나 민수에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정성스럽게 물을 떠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여전히 깊은 병마와 싸우 몰아쉬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머리를 받쳐들고 약사발을 입가에 가져다 대었으며 어머니 제발 이 물을 드시고 정신을 차려보세요. 라고 애절하게 속삭이며 물 한 모금을 어머니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신비하게도 샘물이 입에 닿는 순간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미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서서히 펴지며 평온한 표정을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작게 신음하며 눈을 뜨려 하셨고 민수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긴 여정의 첫 마당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하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끝을 맺어갔고 이제 마을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사발에 남은 신비로운 샘물을 조금씩 입술에 축여들였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묘한 소문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당을 쓸던 옆집 안악내는 민수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와 민수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는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에게 민수의 소식은 가뭄 끝에 단비처럼 호기심과 시샘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평화롭던 안개골 마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의자 소문난 욕심쟁이인 박찬봉은 자기 집 창고에 가득한 곡식보다 남의 손에 들어간 작은 행운을 더 참지 못하는 성미여서 민수가 산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물줄기를 장악하여 가뭄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물을 팔아 이득을 챙기던 자였기에 민수가 발견한 샘물이 자신의 사업을 망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인들을 불러 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찬봉은 민수가 가져온 물이 단순한 약수가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주거나 큰 재물을 불러오는 신비한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탐욕스러운 상상에 빠져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는 물 한 모금을 얻어보려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민수는 어머니께 드릴 물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간청을 거절하기가 무척 괴로워 대문 밖으로 선뜻 나가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가 혼자만 살려고 보물을 숨기고 있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평소 민수를 아끼던 이들도 있었지만 같은 날들도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아 험악한 말을 내뱉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잠드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 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깊은 시름에 잠겼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찬봉은 직접 민수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떨쳐 입은 채 하인들을 거느리고 민수의 초가집 마당으로 들이닥쳐서는 거드름을 피우며 민수를 불러내어 위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산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경로로 물을 가져왔는지 상세히 밝히라고 다그쳤고 만약 이를 거역한다면 그동안 빌려준 소작지의 임대료를 즉 회수하고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박찬봉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온몸이 떨렸지만 선여샘의 위치를 발설했다가는 그 신성한 곳이 탐욕에 물들까 두려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박찬봉은 민수의 집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지팡이로 내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민수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방 안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박찬봉의 바짓가랑이를 불법 삭탐. 제발 어머니가 안정을 취해야 하니 물러가달라는 소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기며 민수의 품속을 뒤져 샘물이 담겼던 약사발을 빼앗으려 들었고 하인들과 민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평온했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마을 장정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와 말리는 바람에 큰 불상사는 면했지만 박찬봉은 두고 보자며 도끼살인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마당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낮의 소동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자신이 가져온 샘물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아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현자로 불리는 버들 할머니가 조용히 민수의 집을 방문하여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사람의 욕심은 끝이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에 건네시며 민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박찬봉 같은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시며 민수에게 오직 순수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만
그 샘물의 기운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선녀 샘의 물은 인간의 욕망이 닿는 순간 평범한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영물이라며 민수가 그 위치를 끝까지 지킨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시면서도 박찬봉의 집요함을 경계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옛날에도 이 샘물을 차지하려던 욕심쟁이들이 있었으나 그들 모두 숲의 미궁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거나 큰 화를 입었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을 들려주시며 민수의 가슴 속에 경각심을 심어주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 것인지 깨달았고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선녀샘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마을에는 박찬봉이 민수에게 엄청난 보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민수가 산에서 금송아지라도 발견했다는 헛소문이 보태어져 민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갑고도 의심스럽게 변해가며 민수를 외톨이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에게 돌을 던지거나 약을 올리며 보물을 나누어 달라고 떼를 썼고 어른들은 민수의 어머니가 병이 나은 것이 민수가 마신 만병통치약 덕분이라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몰아붙여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민수는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방 안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오직 어머니만을 생각하며 이 모든 수모를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찬봉은 포기하지 않고 민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민수가 산신령의 물을 훔쳐와 마을의 가뭄이 더 심해진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펼치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물 부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은 박찬봉의 말에 동조하며 민수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봉은 민수가 샘물의 위치를 공유한다면 자산으로 만들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속였으며 그 배후에는 자신이 그 샘물을 독점하여 더 큰 부를 쌓으려는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간과한 채 민수만을 몰아세웠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민수를 범죄자 취급하는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민수는 졸지에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되어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혼자 힘으로 분노한 군중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직 버들 할머니만이 민수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이미 박찬봉의 달콤한 유혹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현실에 좌절하며 다시 한번 산으로 올라가 산신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비우면 홀로 계신 어머니가 박찬봉 일당에게 해를 당할까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마당만 서성였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져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며 죽어갔으며 마을 전체의 감도는 죽음의 그림자는 사람들의 이성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 마치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찬봉은 마침내 관가에 고발하여 민수를 강제로 끌고 가려 계획을 세웠고 민수의 효심을 이용해 어머니를 인질로 삼으려는 비열한 음모까지 꾸미며 민수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으며 하인들은 이미 민수의 집 주변을 겹겹이 포위하여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시의 눈길을 번뜩였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어머니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될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는 인자한 말씀으로 아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박찬봉의 탐욕이 결코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숲속에서 보았던 그 오색 나비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 민수의 꿈속에 다시 한번 영롱한 빛을 내는 나비가 나타나 민수의 어깨에 앉아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나비는 민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하라는 신호를 주었으며 진실은 오직 샘물 앞에서만 밝혀질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을 심어주어 잠에서 깬 민수는 이것이 산신령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결연한 표정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박찬봉의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샘물의 위치를 공개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샘물을 빼앗기기 위함이 아니라 박찬봉의 정체를 폭로하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가 집을 포위하고 있던 하인들과 박찬봉을 향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자신이 직접 선녀샘으로 안내할 테니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 모으라고 선언하여 박찬봉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박찬봉은 민수가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하여 기고만장해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소집했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뒤를 따르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었으며 민수의 어머니도 이 광경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민수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빈 약사발을 소중히 챙겨들고 마을 사람들의 선두에 서서 다시 한번 그 험한 서쪽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며 박찬봉은 자신의 욕심이 곧 채워질 것이라는 환상에 부풀어 콧노래를 부르며 민수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마을 사람들은 생전 처음 와보는 깊은 산세에 겁을 먹기도 했지만 민수는 이미 경험했던 길이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박찬봉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들에게 길을 닦으라고 호통을 쳤지만 숲의 험난함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 더욱 거칠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오색나비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빌며 걷고 있었고 박찬봉은 민수가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연신 민수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증과 피로로 지쳐갔지만 샘물만 찾으면 모든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는 박찬봉의 거짓 선동이 속아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민수의 뒤를 따라 숲의 심장부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떴고 숲은 한낮에도 어두컴컴한 그늘을 들이우며 침입자들을 경계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으며 민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공중에 떠있는 작은 빗줄기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그 오색 나비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비를 본 민수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나비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나비가 인도하는 길이야말로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험준한 바위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힘겨운 등반에 투덜대면서도 무력에 눈이 멀어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끝내 민수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 마을 사람들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파른 절벽길을 절벽 꼭대기에 다다르자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저 멀리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골짜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이곳이 바로 선녀 샘이 있는 성소임을 직감하며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흥분한 박찬봉 고함을 치며 하인들을 앞세워 골짜기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물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앞다퉈 아래로 달려갔으며 민수는 그들이 신성한 장소를 훼손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그들의 뒤를 쫓아 내려갔고 골짜기 아래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연못이 그 장엄한 잣들을 드러내며 침입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샘물을 본 박찬봉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자신의 가방에서 커다란 금박을 입힌 그릇을 꺼내어 샘물을 담으려 달려들었고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아수라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물을 마시거나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쳤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박찬봉은 자신이 이 샘물의 주인이라며 사람들을 밀쳐내고 가장 먼저 물을 떠서 마시려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괴음이 울려 퍼졌고 맑고 투명했던 샘물이 닿기도 전에 시커먼 흙탕물로 변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여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박찬봉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이 나간 채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바닥을 구르며 비참한 몰골이 되었으며 신성했던 골짜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기운과 함께 음산한 분위기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임을 깨닫고 모두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으며 박찬봉은 자신의 욕심이 부른 화를 인정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흙탕물 속에서 보물을 찾겠다며 허우적거리는 추태를 보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샘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끓어오르던 흙탕물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다시 원래의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기도 끝에 다시 살아난 샘물을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고 박찬봉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며 마을에는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물은 오직 아픈 이와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박찬봉의 선동에 속아 신성한 곳을 더럽힌 것을 자숙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소년의 꾸짖음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찬봉은 끝까지 샘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하인들에게 민수를 잡으라고 명했지만 이미 민수의 진심 하인들조차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물러났으며 박찬봉은 홀로 고립된 채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골짜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약사발에 맑은 물을 담았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그들을 이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이제 민수를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며 민수는 그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이야기하며 숲을 내려왔습니다. 박찬봉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지휘 아래 질서 정연하게 마을로 돌아와 가물어 터진 우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일이 오색나비의 인도와 어머니를 향한 효심 덕분에 가능했음을 잊지 않았고 마을 입구에 서서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안개골 마을에는 이제 갈등의 불꽃이 꺼지고 화합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집 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서로를 배려하고 민수의 어머니의 쾌유를 비는 훈훈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민수는 마을의 가장 어른인 버들 할머니를 모셔와 샘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샘물을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하되 오직 민수처럼 맑은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기로 서약하며 축제 같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샘물을 드렸고 어머니는 이제 훨씬 좋아진 기운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내주셨으며 소년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해 갔습니다. 이가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안개골 마을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을 쓸며 산 너머를 바라보았으나 어제 보았던 그 맑은 하늘은 온데간 덥고 검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샘물을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박찬봉의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곡소리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박찬봉이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하루가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을의 우물터에는 모란 동이를 얻으려는 아낙네들이 모여들었지만 박찬봉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길목을 막아서며 이제부터 이 산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찬봉 어른의 허락 없이는 손도 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어제 샘물이 흙탕물로 변한 것은 민수가 부린 사악한 요술 때문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박찬봉이 직접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려 샘물을 정화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기세등등한 하인들의 위세에 눌려 한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고 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불타는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박찬봉의 탐욕은 이제 마을의 생명줄마저 볼모로 삼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어머니의 약을 다리던 중 문득 떡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색 나비가 예전처럼 화려한 빛을 내지 못하고 날개가 꺾인 듯 힘겹게 팔팔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나비를 뒤쫓아 갔습니다. 나비는 박찬봉의 거대한 기와집 뒷마당 담벼락 너머로 비틀거리며 사라졌고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박찬봉의 집 근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겨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는 박찬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뜨내기 무당과 함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검은 물체가 담긴 상자를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고 민수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찬봉은 무당에게
이 사악한 부적을 선녀 샘에 묻으면 물줄기가 바뀔 것이냐며 재차 물었고 무당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무당은 박찬봉에게 선녀 샘의 기운을 억누르는 이 부적을 샘의 네 귀퉁이에 묻으면 물은 썩어가겠지만 오직 박찬봉의 집 뒷돌로만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비책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박찬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의 신성한 생명수뿐만 아니라 산의 정기까지 말살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찬봉은 하인들에게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가 이 부적들을 묻으라고 지시했고 민수는 이 음모를 막지 못하면 마을은 영영 가뭄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들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들은 천인 공모할 계획을 낱낱이 고하며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인간의 탐욕이 하늘의 노여움을 부르는 법인데 박찬봉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구나 하시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선녀 샘의 기운이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 오늘 밤 박찬봉의 하인들이 산에 오르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그들의 만행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을 사람들이 박찬봉의 위세에 겁을 먹고 있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걱정이 앞섰고 할머니는 진실은 숨을 수 없는 법이니 당당하게 마을 광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을의 중심가로 달려가 종을 세차게 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민수는 단상에 올라 박찬봉이 선녀샘을 독점하고 마을의 물줄기를 막기 위해 사악한 부적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박찬봉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며 의구심을 품었지만 민수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하고 절박해 보였기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고 찬봉의 하인들이 물길을 막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분노의 불씨를 짚었습니다. 이때 박찬봉이 소식을 듣고 광장으로 달려와 민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감히 귀한 분을 모함하려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민수를 당장 끌어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박찬봉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거친 언쟁으로 뒤덮여 일촉즉발 놓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물러서지 않고 박찬봉의 하인들이 품고 있는 그 검은 상자를 당장 열어보라고 외치며 만약 그 안에 부적이 없다면 자신이 마을을 떠나겠노라며 배수진을 쳤고 사람들은 박찬봉의 하인들을 둘러싸고 상자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이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빗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검은 재가 섞인 듯한 탁한 빛깔을 띠고 있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운이 박찬봉의 사악한 마음 명백한 징조였으며 사람들은 민수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를 맞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박찬봉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박찬봉은 이 모든 것이 민수가 부린 요술이라며 끝까지 남 탓을 했지만 이미 민심은 박찬봉을 떠나 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비가 멈추기 전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 샘을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을 독려했고 뜻있는 마을 장정들이 민수의 뒤를 따르겠다며 자원하여 거대한 행렬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하인들에게 모력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분노한 민심의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하인들도 천재지변 앞에 겁을 먹고 하나둘씩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그 험한 숲길을 향해 달려갔으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마을 모두의 운명을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검은 비로 인해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민수는 오직 선녀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앞장섰고 사람들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의지하며 어둠을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독충들이 길을 가로막았지만 민수는 가슴속에 품은 어머니의 쾌유와 마을의 평화를 생각하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했습니다. 박찬봉은 뒤늦게 말을 타고 하인들과 함께 지름길로 산을 올라 샘물을 먼저 차지하려 시도했으나 그가 지나는 길마다 땅이 갈라지고 나무 뿌리가 솟아올라 그의 앞길을 방해하는 기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숲의 정령들이 누가 진정한 수호자이고 누가 파괴자인지를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성한 심판의 시작이었으며 민수는 그 기운을 온몸 느끼며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수가 이끄는 무리가 드디어 선녀샘이 있는 골짜기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이미 박찬봉이 보낸 무당과 하인 몇몇이 샘 주변에 구덩이를 파고 부적을 묻으려 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휘두르며 그들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으며 골짜기는 순식간에 정의를 지키려는 자들과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당은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저항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결연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민수는 박찬봉의 하인이 들고 있던 부적 상자를 낚아채어 샘물 반대편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지는 순간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며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박찬봉의 음모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소름을 떨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박찬봉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계획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샘물로 달려가 직접 부적을 주어 샘 안으로 던지려 했으나 민수가 몸을 날려 박찬봉을 가로막으며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박찬봉은 민수의 멱살을 잡고 이까짓 촌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며 발길질을 했지만 민수는 아픔을 참으며 박찬봉의 다리를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찬봉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했으며 박찬봉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샘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샘물 한가운데서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아오르더니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오색나비 떼가 수천 마리 나타나 골짜기를 뒤덮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나비들은 박찬봉과 그의 일당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박찬봉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고꾸라졌으며 무당과 하인들도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기둥이 서서히 잦아들자 샘물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영롱한 빛을 발산하며 다시 원래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돌아왔고 검게 내리던 비도 멈추며 구름 사이로 내려앉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민수에게 다가와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며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찬봉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음을 깨닫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박찬봉에 대한 처벌은 마을의 법과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차분하게 제안했고 사람들은 민수의 깊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질서 있게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샘가로 다가가 오염될 뻔했던 물을 정성스럽게 살피며 혹시라도 기운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샘은 소년의 손길이 닿자 더욱 기분 좋은 내며 응답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품 안에서 다시 약사발을 꺼내어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떠서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몸 안의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갈등과 불신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어느덧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고 민수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전할 준비를 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보여준 단합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며 그의 뒤를 따랐고 어두웠던 산길은 수많은 횃불과 나비들의 잔광으로 인해 나처럼 밝게 빛나며 소년의 귀환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소식을 들은 버들 할머니와 마을 노인들이 마을 어귀까지 나와 민수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박찬봉은 하인들의 부축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뒤처져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자신이 기다리던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행복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집 마당에 나와 맑아진 공기와 달빛을 즐기며 민수가 보여준 용기와 선녀샘의 기적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고 민수가 가져온 맑은 물을 마시며 아들의 장한 행동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장하다, 내 아들아, 라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는 박찬봉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마을에 물 걱정도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렸고 모자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창호지 문에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해진 이 밤은 안개골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밤으로 회의에서 샘물을 어떻게 보존할지 구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수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오색 나비를 만났는데 이번에 나비는 민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머리 위를 세 바퀴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은하수 속으로 사라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민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려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맑아 마을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며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고, 그것은 바로 하늘이 주신 선물을 욕심 없이 지켜내고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깨어나 민수의 집을 방문하며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민수의 작은 초가집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사람들에게 샘물의 위치를 비밀로 하되 정해진 시간에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물을 떠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민수의 공정한 의견에 모두 찬성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한 박찬봉의 집안에 있던 곡식과 재물을 털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여 마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전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먼 친척 집으로 떠나기로 했으며, 그가 떠나는 길에는 원망 대신 공허함만이 남았지만 민수는 그에게도 작은 물 한 병을 건네며 부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개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민수는 그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민수의 활약과 선녀샘의 이야기는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민수의 효심과 정의로움을 배우러 찾아왔고, 민수는 오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며 샘물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수는 결코 자신이 한 일을 뽐내지 않았고 모든 공을 산신령님과 오색나비 그리고 함께 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물었던 땅에는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마른 나무에는 잎이 무성해졌으며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안개골 마을의 생명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내일 아침 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화로운 일상을 감사히 여겼고, 건강해지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숲의 초입까지만 산책을 나갔는데,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며 우리 아들이 산신령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구나 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셨고, 민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지켜준 숲의 신비로운 기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렵고 험한 곳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고, 민수와 오색나비의 전설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신이 겪은 신비한 모험담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소년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서서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마을의 질서는 완전히 잡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려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민수는 마을 광장에 세워진 오래된 비석 옆에 순수한 마음이 맑은 물을 부른다 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돌을 하나 더 세워 구세 사람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으니 너희들이 이 마을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마을의 밤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찬 내일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감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깊은 사색에 잠겨 들었습니다. 안개골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산에서 목격한 신비로운 광경 때문에 사람들은 밤잠을 설쳤지만 피곤함보다는 묘한 설렘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낮은 목소리로 간밤의 일들을 주고받으며 박찬봉의 집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간데없고 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마당 너머로 간혹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만이 마을의 분위기를 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민수는 일찍이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린 뒤 마을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마을 어귀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고을의 사또가 이끄는 관원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박찬봉이 미리 손을 써서 민수를 도둑으로 몰아 고발했기에 사또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요.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민수와 마을 사람들을 차례로 둘러본 뒤 박찬봉을 불러내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곧 내렸습니다. 박찬봉은 어젯밤의 수모를 잊은 듯 다시금 뻔뻔한 표정으로 나타나 민수가 나라의 보물인 신비한 샘물을 독차지하려 했으며 자신은 그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요술에 걸려 봉변을 당했다고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박찬봉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민수에게 다가가 네가 정말 그런 요술을 부려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엄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또를 바라보며 자신이 샘물을 찾은 것은 오직 병드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박찬봉이 샘물을 독점하기 위해 사악한 부적을 했던 사실과 어젯밤 산신령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으나 민수의 진실한 눈망울을 보자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어젯밤 목격한 진실을 사또 앞에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당황하며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저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자신을 모함한다며 고함을 쳤지만 사또는 이미 박찬봉의 수상쩍은 태도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렇다면 그 신비한 샘물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민수와 박찬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갈 것을 명했습니다. 박찬봉은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관원들의 등에 떠밀려 억지로 산길에 올랐고 민수는 앞장서서 관원들을 인도하며 선녀샘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제와 달리 무척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산새들이 지저귀며 사또의 행차를 반기는 듯한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녀샘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전히 맑고 영롱한 빛을 내며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사또는 그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하며 말에서 내려 샘가로 다가갔습니다. 사또는 박찬봉에게 네가 정당한 주인이라면 이 물을 떠서 나에게 바쳐보라고 명령했고 박찬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샘가로 다가가 바가지를 물에 담갔습니다. 맑았던 샘물은 순식간에 시꺼먼 흙탕물로 변하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박찬봉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크게 노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이 하늘의 전기를 더럽히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박찬봉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반대로 사또가 민수에게 물을 떠보라고 하자 민수가 공손히 무릎을 꿇고 물을 뜨는 순간 흙탕물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구슬 같은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또는 민수가 뜬 물을 한 모금 마셔보더니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운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수요.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즉석에서 판결을 내려 관직을 박탈하고 그가 그동안 가로챘던 마을의 토지와 물기를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박찬봉을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여 다시는 안개골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엄명을 내리니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박찬봉은 관원들에게 포박되어 질질 끌려내려가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고 그의 집 창고에 가득했던 곡식들은 굶주린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사또의 배려로 샘물을 관리하는 수호자로 임명되었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민수를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민수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민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갈등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 화해와 배려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며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또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큰 솥을 걸고 박찬봉의 집에서 나온 쌀로 하얀 이밥을 지어온 동네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민수는 선녀샘에서 직접 떠온 맑은 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사람들에게 대접했으며 그 맛은 천하임이라 칭송받을 정도로 달고 고소하여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랜 가뭄과 갈등으로 지쳐 사람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셨고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인 버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셔서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모든 것이 소년의 일편단심, 효심과 바른 심성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는 가뭄이나 다툼이 없을 것이며 이 선녀 샘이 흐르는 한 안개골 마을은 영원히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 것을 다짐했고 민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에는 어느덧 둥근 달이 떠올라 평화로운 마을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방울을 부드럽게 씻겨주었습니다. 민수는 잔치가 끝날 무렵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뒷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과 오색나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평화였기에 민수는 그 신비로운 힘의 경외감을 표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들어서며 이제야 정말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평온함을 느끼며 길었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이 떠난 그의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마을의 공동서당이자 쉼터로 개조되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틈틈이 아이들에게 선녀샘의 전설을 들려주며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까지 맡게 되어 마을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무 한 바가지를 들 때도 민수의 가르침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고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샘물은 더욱 풍부하게 솟아나 마을 아래쪽 논밭까지 충분히 적셔주게 되었습니다. 안개골 마을은 이제 가뭄 걱정 없는 풍요로운 마을로 소문이 나 인근의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선녀샘을 찾아 주변을 청소하고 무리 상태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숲의 동물들이 민수의 곁으로 다가와 친근함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숲은 민수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듯 길을 열어주었고 민수는 숲속에서 자라나는 귀한 약초들을 발견하여 마을에 병든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산신령이 보낸 아이라며 칭송했지만 민수는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년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잡고 그런 겸손함이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민수 형처럼 되고 싶다며 산을 오를 때마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려 애쓰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고 안개골 마을의 들판은 황금 물결로 넘실거리며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여 사람들의 창고는 박찬봉 시절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하여 민수네 집에 가져다주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했고 민수는 그것을 다시 마을 잔치를 위해 내어놓으며 나눔의 미덕을 민수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까치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주었고 민수는 까치밥을 넉넉히 남겨두는 넉넉한 마음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마당 귀퉁이에 채소밭을 일구며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셨고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민수를 대할 때 조심스러움보다는 친근한 이웃으로 여기며 스스럼 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는 등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안개골 마을의 평화는 이제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져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박찬봉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그는 먼 타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수는 박찬봉도 본래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며 단지 탐욕이 그의 눈을 가렸을 뿐이라며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민수의 넓은 마음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는 산 교과서가 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분노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화합을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며 성숙한 마을 주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민수의 낡은 초가집을 새로 단장해 주기로 뜻을 모았고 며칠 만에 새 집처럼 깨끗하고 튼튼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민수 모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지붕에 짚을 새로 얹고 문종이를 하얗게 바른 새 집에서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 불었지만 집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고 민수의 마음속에는 선녀샘의 맑은 기운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 그 어떤 추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평온함의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흐르는 선녀 샘물을 보며 신비로워했고 민수는 겨울산의 위험함을 알리며 샘물을 들어올 때 반드시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도 민수의 발자국은 샘물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오색 나비 대신 겨울새들이 민수의 곁을 지키며 외롭지 않게 해주어 민수의 일상은 여전히 신비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눈 속에 묻힌 작은 생명들을 돌보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고 마을 사람들도 민수의 지혜를 따라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며 안개골 마을만의 독특한 겨울 풍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의 인심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정겨운 광경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문득 잠에서 깨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선녀샘 쪽에서 한 줄기 무지개 같은 빛이 하늘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선녀들이 다시 내려와 목욕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호였을지도 모르며 혹은 산신령님이 마을의 평화를 축복해주는 표시였을지도 모르지만 민수는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보며 자신의 소명은 이 아름다운 마을과 자연을 지켜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고 소년의 순수한 기도는 별빛을 타고 하늘 높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생명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지만 민수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깊은 통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민수의 얼굴에서 묘한 광채가 나는 것을 느끼며 그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니라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마을의 규칙이 되고 그의 행동 하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의 크고 작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안개골 마을은 이제 외지인들에게도 전설의 고향으로 알려져 가끔 길 잃은 나그네들이 들러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떠나기도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처음 산을 올랐던 그 소년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선녀샘의 물줄기 또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맑게 흘렀습니다. 오색 나비의 전설은 민수의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민수가 보여준 용기와 효심을 떠올리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안개골 마을의 영혼이 되었고 그 영혼은 마을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며 대대손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서서히 그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며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만이 남은 안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끝으로 긴 여정을 마칠 준비를 하고 CM딩에 민수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항상 낮은 곳을 향해야 하며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먼저 닦아내야 한다. 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숙연해졌고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고요함이며 흐르는 물소리는 누군가의 눈물이 아닌 대지의 노래가 되어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민수는 이제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도 깊은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꿈속에서 다시 오색나비를 만날 설렘을 안고 눈을 안개골 마을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안개가 아닌 대지의 생명을 깨우는 포근한 물안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싱그러운 풀냄새와 함께 선녀샘의 맑은 전기를 마을 구석구석으로 실어날랐고 사람들은 그 향긋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일상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마을의 넉넉한 인심을 상징하듯 하늘로 부드럽게 흩어져 갔으며 민수는 개울가에 앉아 맑게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그며 세상의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초가집 마당은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나비들이 즐겨 찾는 작은 정원이 되었고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으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수척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선녀샘의 기운을 받은 덕분인지 마을의 그 어떤 아낙네보다 더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지게 되어 사람들은 민수의 효심이 어머니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건강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그 험난한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느끼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마을 중앙의 우물터는 이제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줄이 되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통의 장소가 되었으며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서로의 집안 경사를 나누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뛰어놀았습니다. 사람들은 물 한 바가지를 뜰 때마다 민수가 가르쳐 준 대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라고 나지게 읊조렸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을 전 자연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물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은
이제 기름진 흙으로 변해 벼들이 쑥쑥 자라났고 마을 곳곳에 심어진 유실수들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안개골 마을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과 감사의 계절. 어느덧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가을이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민수의 집 마당에 남몰래 두고 가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쌓여가는 곡식 더미를 보며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으나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정성임을 알고는 그 곡식들을 모아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시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민수의 나눔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안개골 마을은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없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진정한 낙원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대지주였던 박천봉이 떠난 빈집은 이제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는 선녀 샘 선앙으로 꾸며졌으며 민수는 틈틈이 그곳에 들러 아이들에게 자신이 숲에서 보았던 오색 나비의 이야기와 샘물의 신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단순히 전설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지켜낸 선녀샘이 가물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맑게 씻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보람을 느꼈습니다. 버들 할머니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평화롭게 변한 마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민수야말로 하늘이 우리 마을에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라며 너탈 웃음을 터뜨리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고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다 라는 마지막 교훈을 남기셨고 민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을 살아갈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민수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민수는 항상 낮은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마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주어지 의한 밤의 축복과 평화. 해가 미연이어지고 산등성이에 붉은 노을이 걸릴 때면 안개골 마을은 온통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며 보는 이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걸터앉아 저 멀리 선녀 샘이 있는 서쪽 산줄기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네 덕분에 이혜미가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하면서도 포근하게 살결을 스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로운 선율이 되어 마을의 고요한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오색 나비가 현실에서도 자신의 어깨 위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산신령님의 보살핌이 여전히 마을과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선녀샘의 위치를 여전히 비밀로 간직한 채 매일 새벽 홀로 산을 올라 샘 주변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물의 상태를 살피는 소호자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인간의 탐욕이 다시는 그곳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온 정성을 다해 지켜냈습니다. 샘물은 민수의 정성에 화답하듯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고
그물로 빚은 술과 음식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맛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밤이 깊어지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며 세상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불을 매만져 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워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선녀샘에 맑고 투명했으며 그 어떤 욕심이나 근심도 머물 자리가 없을 만큼 평온하고 넉넉해져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서민의 풍모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음. 니즈의 에드이. 민수의 마음. 어머니의 건강. 샘물의 기운으로 완쾌하여 장수하심. 마을의 변화. 탐욕이 사라지고 나눔과 화합이 넘치는 곳이 됨. 자연의 축복. 선녀샘과 오색나비가 영원히 마을을 지켜줌. 안개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더 이상 가뭄이나 불화를 걱정하지 않았고 민수가 들려준 오색나비의 꿈을 꾸며 평온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민수 이전과 이후로 나뉜 만큼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닌 회복이었고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기에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지만 민수의 효심과 선녀샘의 맑은 물줄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흐르며 세상의 모든 메마른 곳을 적셔줄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나고 창밖의 달빛은 더욱 교교하게 빛나며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머리맡에 평화의 기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가 느꼈던 그 따뜻한 효심과 대지 넉넉함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면 꿈속에서 당신도 아름다운 오색나비를 따라 신비로운 선녀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고 고요한 이 밤, 모든 멀리 흐르는 물에 실어보내고 안개골 마을의 평화로운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를 향한 소년의 일편단심과 하늘의 보살핌이 깃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